안녕하세요. 은지영 선생님입니다. 저희 오늘은 고졸검정고시 특강 4번째 시간이고요.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이 도형의 방정식 파트도요.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오늘은요. 막 그 어려운 내용들을 다 가지고 오진 않았고 우리 학생들이 조금은 그래도 요런 내용이구나라는 것들을 감을 익힐 수 있는 문제들로만 구성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요.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0에서부터 7까지는 거리가 얼마야? 7이요. 또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거리가 얼마야? 그러면은 3이요. 뭐 이런 식으로 수직선상에서는요. 거리를 구하기가 비교적 조금 쉬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요 첫 번째 평면 좌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혹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 평면 좌표에서는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게 쓰이고요. 이 내용은 나는 안 들어봐서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 내용들은요, 관련된 내용들 짤막하게 다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한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었을 때 요 변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 변의 길이의 제곱, 그것이 요 변의 길이의 제곱하고 같다라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다시 말해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 나온다라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먼저 이 원점과 어떤 특정한 점, 이렇게 나오면 쉬우니까요. 선생님이 여기 원점 하나 찍고요. 여기 어떤 점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 점을 3,4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기가 3,4가 되겠죠. 여기가 3,4 이렇게 될 텐데요. 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자, 그렇다면 여기가 3,4가 될 테니까 이 길이가 얼마? 여기가 3. 요 길이가 얼마?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얘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 이 C의 값을 구하려면 제곱을 띄어내면서 루트를 씌울 수가 있는데, 원래는 제곱을 띄울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이지만 길이니까 플러스 값만 취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루트의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5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매번 나올 때마다 쓸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가 1,1이고 얘가 5,6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다 매번 삼각형을 그려서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요.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요 길이를 구했던 원리 자체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나는 루트에다가 요거 빼기 요거 계산하면은 요 길이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y좌표에서 y좌표를 뺀 거 계산하면 요 길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을 우리가 암기해 버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조금 편안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아주 쉽게 풀어서 하는 내용은요. 선생님이 또 다른 강의에서 준비해 두도록 할 거고요. 일단 오늘은 맛보기니까 요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내가 이거 조금 어려운데 그럼 나 이거 조금 기간을 길게 잡고 공부해야 되겠네. 아니네. 나 이거 알아. 나는 이거 하루면 끝낼 수 있어. 요런 것들을 조금 감을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에서는요. 기출문제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나와요. 그냥 두 점을 주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이 정도로만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원리를 이해하느라고 너무 힘들 필요가 없이 나는 복잡한 거 싫어. 그럼 그 공식 자체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식 우리가 어떻게 썼냐. 자, 루트에다가 요 좌표에서 요 좌표를 뺀 다음에 제곱이에요. 그러면 2 빼기 2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에다가 제곱. 자, 한 번 더 더해주기를 여기서 여기 또 빼는 거예요. 그러면 2 빼기 1 이렇게 해서 제곱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에
4의 제곱이니까 얼마? 16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얼마?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루트 25 이렇게 될 것이고 요 값이 얼마? 5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있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들이 또 생기겠죠. 저는 루트가 뭔지 모르는데요. 루트가 뭐였죠? 루트 25 어떻게 하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중학교 과정이긴 한데요. 10분 단위로 잘라서 다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시면 우리 학생들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번 내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직선의 방정식도요. 중등 과정에서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사실 하나하나 파헤쳐서 기본으로 연계되는 것까지 쭉 올라가면 내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조금 좋은 건, 조금 위로가 되는 내용은 이 고졸검정고시에서는 내용이 좀 나오는 내용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고졸검정고시 패스만을 목표로 하겠다. 그러면은 그 정해져 있는 그 내용만 집중적으로 파면 되는 거예요. 오, 선생님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연계되는 내용을 다 몰라도 이것만 파도 합격할 수 있나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요. 다 배우는 게 맞긴 하지만 나는 시간이 없어. 난 빨리 이거라도 맞춰야 돼. 라는 학생들은 이 내용만 집중적으로 가도 돼요. 그러면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는 뭐냐, y절편은 뭐냐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것만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기울기가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울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사도예요. 경사도.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가 숫자로 나타낸 것을 기울기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산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산 너무 싫어. 올라가야 돼. 막 옆에 친구가 등산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물어보는 거야. 야, 그 산에 그 경사도가 어느 정도 돼?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 완만해. 갈만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속을 수도 있잖아. 완만한 게 어느 정도인데. 근데 내가 완만하다고 해서 갔는데 내가 체감하기에는 되게 가파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숫자로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한 20 정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기울기가 한 3 정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딱 숫자로 얘기하니까 감이 딱 오겠죠. 20이라고? 안 가. 그 산 안 가. 기울기 이번에는 그 완만한 정도가 한 3 정도 돼. 그러면 갈만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얘는 올라갈 때의 기울기라서 플러스 값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등산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하산, 내려가는 거는 기울기가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그 내려가는 그 기울기 어떻게 돼? 마이너스 한 200 정도 돼요. 되게 가파르게 내려가겠다. 무슨 롤러코스터야? 내려가는 기울기 어느 정도 돼? 마이너스 5 정도? 그럼 이건 좀 갈만하겠다. 이렇게 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라는 것은 경사도의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값이구나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울기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이렇게 x 앞에 쓰여요. 그러니까 y는 예를 들어서 5x 플러스 1 이렇게 쓰이는 애랑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쓰는 애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럼 누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애일까? 5가 붙은 애겠죠. 얘가 기울기야. 얘가.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x 앞에 붙은 애가 기울기라는 거구나. 그래서 걔가 경사도를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되게 가파르네? 덜 가파르네. 그럼 만약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뭐야? 얘 내리막길이구나. 얘는 오르막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뒤에 붙은 이 숫자는 뭐예요? 이 숫자는 y축하고 어디에서 만나느냐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5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여기가 y축이잖아요. 그럼 y축에서 1이라는 애랑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울기가 5짜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2x 플러스 3이니까 1, 2, 3 여기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기울기가 얘보다는 조금 더 완만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애가 되겠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의 의미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감이 오셨나요? 근데 문제에서 있잖아. 기울기가 얼마야? 라고 이야기해 주기도 하는데 어떤 애랑 기울기가 평행해 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5x 플러스 3이라는 직선하고 평행해 라는 의미는 평행하다 요거잖아요. 이렇게 평행하다.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기 싫은 거 너무 노골적이라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평행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 그러면 얘랑 평행하다? 그러면 기울기가 같으니까 기울기 5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직선 어쩌고 저쩌고가 평행하다 어떤 말이라고요?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 같음. 그러면 우리 기울기 어디에 있다고? x 앞에 있는 숫자에 딱 끄집어내면 걔가 기울기라고. 그럼 기울기가 얼마란 소리예요? 기울기가 3이라는 소리예요. 기울기가 3이구나. 근데 선생님 요건 어떻게 해요? 점 1,4를 지난다. 자, 요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기울기가 3이니까 y는 3x까지 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뒤에는 어떤 숫자가 올지 몰라. 네모라고 써도 괜찮고요. 난 좀 네모는 좀 유치해 보이는데? 그러면 뭐 A 이런 거 써도 돼요. 선생님은 그래도 네모라고 쓸게요. 우리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까지 썼어요. 그 다음에 점 1,4를 지난다. 자, 근데 여기 점 1,4라는 것은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4인 점을 지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값을 그대로 여기에 넣어서 이 네모에 얼마가 들어갈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x 자리에다가 1, y 자리에다가 4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4는 3 곱하기 1은 3 더하기 네모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네모 값 구했다. 네모 얼마일까요? 네모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가 들어갈 값은 1. 그럼 끝났어요. 그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 구해라. 요거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3x 더하기 1 어디에 있나요? 1번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다? 기울기. 기울기라는 것은 이 가파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x값 앞에 붙어 있는, 다시 말해서 x의 개수를 의미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다음 파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평행이동이에요. 평행이동이라는 뭘까? 그 점 그대로 이사시키는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고졸검정고시에서는요. 이렇게 점을 이동시키기도 하고요. 도형 아니면은 뭐 그래프 이런 것들을 이동시키기도 해요. 그러면 점을 이동시켰을 때랑 도형을 이동시켰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구별하면은 이 파트는 마스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 문제 자체가 또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점의 평행 이동 먼저 해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1이라는 점이 있어요. 1,1 살짝 여기다 찍어볼까요? 좌표평면 이렇게 있을 때 X축, Y축 이렇게 있을 것이고 1,1 한 여기 어느 정도에 1,1 이렇게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이거 이사시킬 거야. 다시 말해서 평행 이동시킬 거예요. 어떻게 이사시킬 건데? 어떻게 이사시킬 거냐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갈 거냐면 5만큼 이사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사시킬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뭘까? X축 방향? X축은 요 방향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가로 방향, 좌우로 이사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만약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이라고 하면 왼쪽이 되겠죠. 얘는 플러스 5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Y축 방향은 뭘까? 세로 방향. 그래서 Y축 방향으로 3만큼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0만큼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오케이.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올라갔어요. 그럼 얘가 어디 가서 찍힐까? 얘가 찍히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5만큼 이렇게 가고
3만큼 가서 여기 어딘가 이렇게 찍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찍힌 점의 좌표, 요 좌표는 몇 컴마 몇이 됐을까? 1에서 5만큼 더해지니까 얼마? 6. 그 다음에 1에서 3만큼 더해지니까 4. 그래서 6,4가 됐겠죠. 이거를 구해라 라고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아, 그러면 요 점을 이렇게 이동시켰니? 그러면 결국에는 1 플러스 5, 1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1에서 3만큼 이동시켰으니까. 그래서 6,4가 된다. 요거를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점을 이동시켰을 때는 너무 심플하고 간단해. 그냥 그대로 더하거나 빼주면 되거든요. 근데 도형을 이동시키는 경우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의 방정식. 조금 전에 했었던 y는 뭐 2x 플러스 1 뭐 이런 것들을 이동시켜라 라고 할 때는요. x 대신에 x축 이동만큼. 그러니까 x축으로 5만큼 x 대신에 x 마이너스 5를 넣어줘야 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넣어줘서 다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 넣어보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은 2 그대로 냅두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5 넣고 플러스 1. 그래서 이거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y 마이너스 3은 2x 마이너스 10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해서 y에서 정리해주면 아, 이동된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점의 평행 이동이 조금 쉬우니까 우리 점의 평행 이동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평면 위에 요 점이 있는데요. 요 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냥 그 값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4만큼. 그 다음에 6에다가 y축 방향으로 얼만큼? 2만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고 얘는 8이 됐으니까 결국 몇 컴마 몇으로? 마이너스 6,8로 바뀌어서 찍히는 거예요. 정답 몇 번? 1번이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좌표 평면 위에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2,6이라 하면 마이너스 2,6 여기 어딘가 찍혔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인데 마이너스 2,6 여기 어딘가에 있었던 애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더 가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올라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찍힌 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여기에다가 이거 더하고 여기다가 이거 더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막 되게 어렵나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도형의 방정식은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게 감이 왔다면 우리 다음 강에서는요. 또 다른 내용으로 다른 단원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했었던 내용들 복습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이랑 다음 강에서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안녕.